자, 여러분들 그 외에 선크림 이거 많이 바르시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그 불편한 얘기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그 SPF, 이 제품도 SPF 50이거든요. 이 선크림이 실제로는 SPF 10에서 15짜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제품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오늘 그걸 알려드릴게요. 전에 영상들 이제 또 댓글이 있는데요. 좁쌀같이 요철이 있는데 PHA 토너 형태로 쓰면 되나요? 아, 파하, 토너 형태로 써도 되냐?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그 화장솜이 있잖아요. 화장솜에다가 그거를 적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 추천드려요. 한 5분 정도. 토너처럼 쓰는 것보다는 좀 흡수가 좀 잘 되도록. 그러니까 요철이 있는 부위에다 딱 붙여놓으면 돼요. 다음 질문이 이건 저도 약간 궁금한데 저희 로션이나 스킨 바를 때 막 얼굴에 팍팍팍 때리는 사람 있어요. 톡톡톡? 글쎄요. 그 톡톡톡 이렇게 두드리는 게 결국은 그거예요. 뭐 에이드 같은 거 만들 때 가루 같은 거 해갖고 와 빨대로 휘젓잖아요. 휘젓는 게 물리적인 이제 자극을 줘서 촉매 역할을 해주는 거. 근데 톡톡톡 해주는 게 흡수를 당연히 좀 촉진을 시키는 작용을 하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뭐 도움이 되겠죠. 나이아신아마이드 이제 바르실 때 네. 약간 피부에 자극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이게 네. 어떤 것 때문인지. 나이아신아마이드 너무 좋은데? 저도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제품들을 진짜 다 써봤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 웬만큼 다 써봤거든요. 근데 나이아신아마이드도 생산지도 다 다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제품들을 만들 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원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첨가물들 때문에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우리 피부에서 흡수가 됐을 때 니코틴산 아마이드로 바뀌는데 이제 그게 약간 혈관 확장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붉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그 자체보다는 제품을 한번 바꿔보세요. 왜냐면 이런 거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15%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나이아신아마이드 썼을 때 좀 자극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 쓰고는 이거는 왜 자극이 없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많았어. 이거 농도가 낮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농도 되게 높아요. 15%예요. 근데 자극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오늘 이제 영상은 제가 선크림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 오해 많이 하시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26년도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동네 사이사로 동네 자, 첫 번째, SPF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 SPF는요 30만 해도 충분해. 아니야 50 돼야 돼. 아니야 SPF는 100이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SPF라고 하는 거는요 자외선이 A, B, C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외선 B를 얼마나 잘 막는지를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 이 숫자가요 피부 1제곱센티미터에 2mg을 발랐을 때 나오는 값이에요. 이게 그렇게 두껍게 바르고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SPF를 그 정도 나오게 하는 정도로 절대 안 바르죠. 우리는 요만큼 바르고 선크림 발랐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그렇게 절대 안 바른다. SPF가 적혀져 있는 숫자만큼 우리가 효과를 보려면 충분한 권장량을 잘 발라야 된다. 실제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바르는 양이 권장량의 25%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이 줄면 SPF 100제를 발라도 SPF 100이 아니라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양을 바르지 않는다. 그래서 선크림은 충분한 양을 발라야 된다. 그게 진짜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어떻게 발라야 되는데 그것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얼굴 기준으로요 검지 2마디 이 정도는 짜야 돼. 이게 어느 정도 양이야? 보면은 500원짜리 동전 정도를 해서 발라야지 얼굴 전체를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얼굴에 다 발라야 돼요? 이거 근데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량을 바르는 게 진짜 중요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무겁고 답답하니까 찔끔밖에 안 바르는 거야. SPF가 높고 이런 거를 찔끔 바르는 것보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를 넉넉하게 바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SPF 50인데 이 SPF가 아까 자외선 B를 막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SPF 30은 자외선 몇 프로 막게요? 30%? 30% 막으면 자외선 다 노출되는데 SPF 30은요 자외선 B를 97%를 막습니다. 근데 SPF 50은요 98%를 막아요. SPF가 100이잖아요? 그러면 99%를 막아요. SPF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그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필터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자외선을 막아야 되니까 뭔가 첨가물들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피부에는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자, SPF가 100이어도 99%를 막는다. 근데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보면 자외선 얼마 써요? 햇빛 얼마 써요? 따가워. 따가울 정도로 세죠. 그래서 저는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되면은 진짜 적어도 SPF 50 이상을 덕지덕지 발라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97%, 98%를 막는데 그 1% 차이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동남아랑 우리나라랑. 적도 가까이에 가면 갈수록 진짜 그 1% 자외선 체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나라에서 팔고 있는 선크림 정도의 SPF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PA라고 하는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PA 여기는 플러스 4개 플러스거든요. PA는 프로텍트 A라고 해요. 자외선 A를 막는 거예요. 광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외선 A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PA를 반드시 챙겨야 돼요. 실내에도 있을 때 유리창 뚫고 들어오는 게 자외선 A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차단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PA++++ 적어도 3+ 이상을 저는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오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SPF가 너무 높으면 피부가 숨을 못 쉰대요. 근데 이거 틀린 말이에요. 피부는 폐로 호흡을 해가지고요, 혈관을 타고 산소를 거기다 보내주는 거지 표면으로 산소를 이렇게 얘네들이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SPF가 높아서 뭐 트러블이 난다기보다는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특정 성분이나 제형이 안 맞아서 트러블이 나는 거거든요. 피부를 막아서 뭐 질식시킨다 이런 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유기자차, 무기자차이 뭐예요 도대체? 무기자차는요, 그 선크림 자체가 그냥 무기가 되는 거야. 우리를 보호해주는 무기가 돼요. 그 선크림을 딱 바르잖아요? 티가 나. 얼굴이 하얘져. 대부분 백탁 현상이 생기는 선크림이 대부분 무기자차다. 바르는 즉시 효과가 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뭐 이산화 티타늄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성분이 메인이에요. 피부 표면에 무기를 딱 얹혀가지고 자외선이 오면은 팍 반사를 시키는 거야. 흘러내리는 게 좀 적어서 눈에 좀 덜 들어가요, 얘네들은. 그래서 좀 자극이 좀 적은 편이다. 유기자차는 뭐냐면 유기적인 화합물들이 자외선이 쫙 들어오면은 얘네들이랑 자외선이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외선을 얘네들이 딱 흡수를 해서 열로 바꿔서 내보내요. 얘네들의 장점은 발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백탁 현상이, 그러니까 강시처럼 하얗게 되고 그런 거 없어. 근데 여기에 공포적인 마케팅이 딱 붙었어. 유기자차는 화학 성분이라서 굉장히 위험해. 그럴싸한데? 약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사실 유기자차의 영어 이름은요, 올가닉 썬필터예요. 화학적으로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뜻이지 위험한 화학약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번역 과정에서 공포 마케팅이 딱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기자차의 진짜 약점이 뭐냐, 옛날에 액상 필터들이 분자가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흐르기가 쉬워. 땀이나 뭐 눈물이 막 눈에 딱 들어오면 오우 막 눈 싫어, 눈 따가워, 이런 게 다 대부분 유기자차예요. 그래서 요즘에 차세대 필터들이 딱 있어. 요즘 필터들이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차세대 필터들은 분자량도 좀 크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불편해 하시는 그런 눈시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조금 신경을 써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에 좀 무해하다. 옛날에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동남아 같은데 관광지 같은데 가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선크림을 바르고 막 수영을 하면서 바다 아래에 있는 이제 해조류라든지 산호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죽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선크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필터들 때문에 얘네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받았다. 그런 것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많은 회사에서 선크림을 만들 때 그래도 좀 친환경적으로 조금 만들면 좋지 않을까. 좋은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크림을 2시간마다 발라야 된다, 이런 또 루머가 또 있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선크림 바르고 또 화장하잖아요. 그 외에 또 바른다는 게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초를 다 바르고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그리고 화장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2-3시간마다 무조건 덧발라야 된다? 이거는 사실 절반만 맞습니다. 우리가 제도포 시점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연구가 있는데 결론이 좀 재밌어요. 잘 안 지워지는 제품 기준으로 2-3시간 뒤보다 외출 직후에 20분쯤 한 번 더 바르는 게 자외선 노출을 훨씬 더 줄였다는 거죠. 언제 그러면은 내가 2-3시간마다 발라야 되냐?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야외 활동을 내가 연속해서 한 40분, 60분, 1시간 정도 막 한다. 땀나다 보면 또 수건으로 닦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계속 덧발라야 되는 거예요.
야외에 내가 노출이 돼 있고 땀이 좀 많이 나는 스포츠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2-3시간마다 반드시 덧바르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럼 이제 여성분들 또 궁금하신 게 그럼 화장한 상태에서는 선크림을 어떻게 발라야 되나? 화장한 상태에서는요, 선크림을 바르다 보면 또 파운데이션이랑 또 섞일 수가 있거든요. 화장품 중에서도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 자외선 차단을 하는 그 기능성 쿠션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수정 화장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웬만해서는 이제 여성분들은 양산 같은 거 쓰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 제품들도 있지만 그게 엄청나게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로 그냥 수정 화장 정도로 해주시고 자외선 UV 필터가 있는 그런 양산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퇴근 때는 이제 바르는 걸 알겠는데 이제 출근하고 실내에선 또 계속 발라야 되나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선크림 안 발라요. 차 타고 저는 출근을 하거든요. 차 타고 출근을 하다 보면은 햇빛에 노출될 그게 잘 없어요. 지금 보면 여기 다 실내잖아요. 햇빛이 안 들어와. 제 방은 아예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전 선크림 안 발라요. 그러면 안 발라도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경우면 안 발라도 되죠. 근데 이제 내가 만약 햇빛이 좀 들어와. 그러면은 자외선 A가 유리를 뚫고 들어오거든요. 창가에서 막 근무를 하거나 장시간 운전하고 이러면은 무조건 발라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형광등이나 우리 모니터 같은 불빛이 색소 침착을 일으킨다. 뭐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 가시광선이나 이런 거는 태양광 안에 있는 가시광선 얘기를 하는 거지 모니터에서 나오는 걸로 우리 얼굴이 타진 않아요. 형광등이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내에서 내가 거의 생활을 한다 하시면은 저는 차라리 선크림 말고요, 우리가 보습 이렇게 그냥 충분한 보습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피부 트러블이 좀 잘 나고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선크림 같은 경우는 좀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바르는 게 나아요. 비 오는 날에는 선크림 안 발라도 되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는요, 구름이 많아가지고 햇빛이 없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름이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는 거는 사실 30%밖에 안 돼요. 눈이 안 부셔서 그렇지 자외선은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셔야 됩니다. 내가 출퇴근이 30분 정도는 걸린다 하시면은 선크림을 바르셔야 됩니다. 근데 답답한 느낌이 싫다? 그러면은 닥터코스모로 쓰시면 됩니다. 또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선크림 바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진다 그런 말이 있던데 그거는 맞는 말일까요? 근데 우리가 선크림을 바른다고 해가지고 모든 자외선이 차단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외선으로부터 비타민 D가 합성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얼굴만 대부분 열심히 차단하지 못하고 팔하고 다리나 그런 피부에는 어쨌든 자외선이 노출이 되면서 비타민 D는 충분히 합성이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선크림을 안 바를 이유는 전혀 없다. 근데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그 환자분들 중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피부 뒤집어졌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선크림을 바꾸면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민한 피부면은 안 맞는 선크림 억지로 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선크림은 테스터로 자기한테 맞는 거를 하나 찾아가지고 꾸준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가장 중요한 거는 선크림을 바르는 양이다. SPF 절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을 충분히 바르는 게 중요하다. 날씨나 실내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바르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내가 만약에 햇빛이 없는 곳에서 생활을 하는 분들은 굳이 선크림을 2-3시간마다 바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선크림을 덧바르는 거는 시간이 아니라 활동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할 때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하거나 1시간 이상 내가 햇빛을 연속해서 받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선크림을 2-3시간마다 분명히 덧바르셔야 된다. 그리고 비싼 제품 찔끔 바르는 것보다 편한 제품을 넉넉히 바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음 영상 선크림 이중세안 꼭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